주식으로 돈은 벌고 싶은데 주식 투자가 어렵다는 지인들에게 가장 많이 말해주는 종목이 전 세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VT ETF나 세계 금융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기업들에 집중하는 S&P 500, 나스닥 100에 투자하는 스파이나 QQQ 같은 ETF다. 누구나 인정할 만큼 똑똑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운영하는 액티브 펀드가 장기적으로 지수 전체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를 이기기 어렵다는 게 널리 알려지면서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은 상당수가 인덱스 위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 전설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도 2013년 주주서원에서 자기가 죽으면 남은 재산을 어디에 투자할지 유서로 남겨놓았다. 자신의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보유한 현금은 와이프를 수익자로 지정했는데 와이프에게 10%는 단기 국채, 90%는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라고 했다. 주변 지인들을 봐도 SPY나 QQQ에 투자하는 인덱스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한다. 다만 생각보다 인덱스에 투자만 하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거나 인덱스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믿는 개인 투자자들이 의외로 많다. 유튜브에서 SPY나 QQQ가 최고의 ETF라는 추천도 많고 무조건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무지성으로 매수하는 사람들도 많다. 꾸준히 장기적으로 모아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두 가지 정도는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도 모르고 투자하면 결국 아무리 좋은 인덱스 투자라고 해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투자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두 가지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니 꼭 기억하자. 1. 시장의 변동성. 개인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도 추천하는 S&P 500 같은 지수에 투자하고도 크게 수익을 못 내는 이유는 시장의 변동성 때문이다. 변동성은 주가가 크게 오르고 내리는 걸 의미하는데 처음 투자할 때 주가가 내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다가 일정 부분 투자하는 금액이 커지면서 불안감도 같이 커진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인간이 손실에 대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이 이익에 대해 느끼는 기쁨의 약 2.5배라고 한다. 이 말은 우리의 뇌가 손실에 대한 두려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 금융시장에 곧 허리케인이 다가온다 같은 부정적인 뉴스들이 들리기 시작하면 투자자들의 걱정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하락하면 좋은 기회라고 더 매수하면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사람들도 급락장에서는 매수하기 어렵다. 그걸 증명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다. 바로 유명한 마젤란 펀드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이 벌었던 수익률을 보면 된다. 이 펀드는 투자의 대가이자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주식 투자의 고전, 월가의 영웅의 저자 피터 린치가 운영했던 펀드이다.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 펀드를 운영했는데 연 29.2%의 수익률을 13년 동안 지속하면서 총 2700%라는 엄청난 성과를 기록했다. 펀드 초창기부터 13년만 투자했으면 원금이 28배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연평균 29.2%씩 상승한 엄청난 펀드인데 아이러니한 사실은 마젤란 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 중에 절반 이상이 원금 손실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바로 변동성 때문이다. 피터 린치가 펀드를 운영했던 1980년대를 보더라도 S&P 500은 대부분 상승으로 마무리되는 해가 훨씬 많았지만 한 해 한 해 변동성을 보면 마이너스 17%는 물론 보통 마이너스 10% 전후의 변동성은 기본으로 깔고 있다. 특히 1987년에 블랙 먼데이가 있어서 마이너스 34%까지 하락하면서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그 해에 2% 상승으로 한 해를 마감했다. 지금 숫자로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때 당시 투자했던 사람들은 소중한 투자 자산을 잃는 게 두려워서 혹은 더 큰 위기가 찾아올 것 같아서 마젤란 펀드를 매도했을 것이다. 1990년대를 보더라도 결국 지수는 20%씩 크게 상승했지만
마이너스 10% 전후의 변동성은 항상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이 터지면서 S&P 500 지수는 반토막도 나기도 했다. 2020년 코로나 때도 지수는 결국 16% 상승했지만 그 해에만 마이너스 34% 하락하면서 코로나 이전부터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공포를 느끼기도 했다. 이렇게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무지성 장기 투자는 쉽지 않다. 특히나 투자 금액이 소액일 때는 누구나 잘 버티지만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스트레스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버티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변동성을 버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투자가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신념이 필요한데 그 신념은 그동안 내가 얼마나 공부했는지에서 나온다. 둘째, 시장의 횡보 가능성. 앞서 설명한 VT나 SPY, QQQ 같은 지수 ETF 투자자들에게 무서운 것은 하락 변동성뿐만 아니라 지수가 횡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짧게 1999년 이후로 S&P 500 차트를 보더라도 아름답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2000년 이후부터 S&P 500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2013년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박스권에 갇힌 미국 시장을 경험했어야 한다. 2000년대 초반 그 당시 미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보였다. 중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이머징 시장이 유행이었고 선진국 시장은 이미 성장이 멈춘 시장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관심이 없던 시절이었다. 모두가 신흥국이 최고라고 하던 시절에 혼자만 미국이 최고야, 앞으로 미국이 떠오르는 별이 될 거라면서 13년을 버틴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것이다. 10년을 기다려도 투자금이 본전에 가까우면 대부분 투자를 포기할 것이다. 아마 올해부터 S&P 500이 횡보 혹은 박스권에 진입하면 5년 안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SPY 같은 지수 ETF 투자를 버리고 개별 기업이나 다른 투자 대상을 찾을 것이다. 공부가 덜 돼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남에게 좋다는 말만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떠나갈 것이다. 하지만 진짜 투자의 고수들은 하락장이 오거나 횡보장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기회를 찾으려 할 것이다.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결국 경제가 성장할 거라는 믿음으로, 돈 버는 시간이 다가올 거라는 믿음으로 차분하게 기다릴 것이다. 사업도 투자도 비슷하다. 주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을 때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신념으로 꾸준히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 좋은 기회를 잡는다. 인생은 수학이 아니다. 냉정하게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감정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락 변동성을 이겨내거나 횡보의 시간을 인내하면서 투자하는 건 무척이나 어렵다. 시장의 변동성은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한 수수료와 같은 것이다. 피할 수가 없다. 투자의 세계에서 변동성을 예측하면서 대응하는 사람보다 언젠가 나의 차례가 온다는 신념을 갖고 꾸준히 버틴 사람들이 결국 더 많은 돈을 번다. 재미없는 투자라고 생각되기 쉽지만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는 SPY나 QQQ 같은 지수 ETF 투자자들이 마젤란 펀드의 사례와 S&P 500의 역사적인 변동성을 기억하면 좋겠다. 나도 잘 버텨낼 것이다.